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힌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패션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패션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정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이 막 무서운 보스 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를 상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악마는 프라다를 다시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치한 점도 많고 사실과 다른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회사는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파는 그런 패션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구찌나 프라다 같은 그런 명품 브랜드가 1000여 개 정도 입점해 있는 온라인 편집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패션 업계와 엄청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잉 팀이나 멀천다이징. 그런데 제가 일하는 부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그렇게 패션과 그렇게 연관이 있지 않아도 기술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충분히 입사할 수 있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패션 관련해서 제 그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패션 회사에서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업계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패션 관련 온라인 코스를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 관련 강의를 듣는 게 더 취업에 대한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본인이 패션 회사에서 어떤 직무로 입사하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 기술을 더 익히시는 데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패션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게 됐냐면 저는 일단은 이 회사 이전에는 영국의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을 했는데 그 에이전시가 패션 쪽 클라이언트로 되게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구찌, 뭐 생로랑 뭐 이런 큰 브랜드들을 대행을 많이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에이소스, 매치스 패션 같은 큰 패션 브랜드들을 제 클라이언트로 많이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도중에 지금 회사의 매니저가 링크드인으로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와서 면접 보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션 회사에 입사하려면 패션 관련 학위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전혀 상관없는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패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뭐 바잉팀이나 멀천다이징 팀 같은 경우에는 패션 쪽에서 학위를 마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일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부서는 딱히 그렇게 패션에 관련된 학위가 중요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제가 보고 느낀 점들 그리고 어떻게 진짜 패션 회사랑 그 영화가 다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회사는 잡지 회사고 저희는 이커머스 회사라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패션에 관심이 많아야지 패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그 영화를 보면은 앤 해서웨이가 그렇게 처음에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료들이 처음에는 엄청 싫어하고 걔가 점점 패션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면서 적응하는 게 그 영화의 내용인데 다른 팀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 팀은 패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저희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 커리어들을 보면은 뭐 그냥 에이전시에서 일하다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뭐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경력이 막 패션 관련 클라이언트에서 일했다면은 약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만약에 패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되게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PC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이거를 APC라고 읽는 대신에 아페세라고 읽어서 미팅에서 조금 망신을 안 나간다. 이 정도의 소소한 도움이나 그거 말고는 뭐 어느 디자이너가 죽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인종차별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캠페인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가 소소하게 유용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패션업계의 그런 전체적인 1년 캘린더를 알거나 뭐 예를 들면 서머 세일 아니면은 윈터 세일 언제 시작하는지 박싱데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알면 되지 막 패션의 그런 이번에는 막 그 골드 막 뱅글이 유행한데 막 이 정도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보면은
막 사람들이 치프 에디터가 올 때 막 너 빨리 힐 신으라고 막 사람들 필러 막 갈아 신고 막 옷 이상하게 입으면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패션 센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 꼴을 보세요. 제가 패션 센스가 뛰어날 것 같나요? 전혀 아닙니다. 패션 회사에서 일해도 패션 센스가 없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회사에 후드티 입고 운동화 신고 그냥 평범하게 출근하거든요. 반면 다른 팀들은 조금 화려하게 입는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이렇게 회사 로비 앞에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은 무슨 런웨이 온 같이 막 사람들이 진짜 과감하고 엄청 화려하게 많이 입거든요. 그리고 막 실제로도 굽 높은 힐이나 아니면 부츠 같은 것도 열심히 많이 신고 다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패션 회사에 모일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뭐 하의를 꼭 신어야 하거나 아니면은 막 차려입어야 한다 이런 것에 의무는 없습니다. 저처럼 그냥 후리하게 이렇게 다녀도 괜찮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앤 해서웨이가 아침마다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를 픽업해서 상사 자리에 놔두잖아요. 그래서 커피 심부름을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커피 심부름은 오히려 제 매니저가 제 커피 심부름을 해줘요. 저희 오피스가 되게 큰 쇼핑몰 안에 있어가지고 그 커피숍을 가려면은 한 5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김에 다혜야 커피 사줄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매니저가 오히려 제 커피 셔틀이고 그렇게 개인적인 용무는 절대 시키지 않아요. 공식적인 타이틀이 어시스턴트가 아닌 이상은 보통은 복사 같은 것도 본인들이 하고 그런 잔심부름도 자기들이 하지 절대 아랫사람을 시키는 경우는 저희 팀에서는 적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앤 해서웨이보다 한 직급 위에 있는 그 비서의 꿈이 파리에 있는 패션 위크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패션 회사에서 일하면은 패션 위크에 갈 일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잉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브랜드들의 엄청난 큰 클라이언트거든요. 저희가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패션위크에 가가지고 저희가 다음 시즌에 어떤 상품을 저희 웹사이트에서 셀링할 건지를 바잉팀이 그 자리에서 다 결정을 하고 미리 상품을 바잉해 놓거든요. 그래서 패션위크는 저희한테도 정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일하고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그냥 기껏 해야지 뭐 패션위크의 애프터 파티에 조금 참석하거나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영화를 보면 진짜 충격적인 게 그 대머리 아저씨가 앤 해서웨이한테 막 샘플룸에 가가지고 막 샤넬 부츠도 주고 막 이것저것 다 입히잖아요. 그걸 보고 패션 회사에서는 그런 명품 샘플들을 직접 가질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서 본인이 가지면은 횡령이에요. 횡령.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각 브랜드에서 받은 샘플들은 전부 다 회사 소유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뷰티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품을 체험해보고 그리고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소소하게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 샘플을 받을 일이 전혀 없고요. 그 대신에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그런 샘플들을 럭키드로우식으로 나눠주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스태프들 대상으로 샘플 세일을 하긴 해요. 그러면은 샘플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직원 할인일 텐데요. 제가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이 회사 다녀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눈이 엄청 땡그레져가지고 직원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직원 할인은 할인율이 엄청 세요. 이게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복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은 입점된 브랜드들을 엄청난 할인율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엄청 랜덤으로 스태프 세일이라는 게 열리기는 해요. 보통 저희가 일반 상품들은 항상 그 디스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스태프 세일은 이 디스카운트 범위에서 더 올려서 더 싸게 그 제품들을 내놔요. 이때는
안 사면은 진짜 바보예요. 그래서 스태프 세일이 열린다 하면은 그때는 진짜 다 정적이 되면서 아무도 일 안 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제품을 빠르게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약간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모든 상품이 품절될 정도로 막 티켓팅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나게 치열한 그런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완전 눈이 돌아갔죠. 첫 해에는 저도 엄청 많이 샀는데 나중에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회사에서 번 돈을 다시 회사에 고스란히 바치고 있구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해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안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패션 인더스트리는 확실히 화려하고 재밌는 인더스트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발 들여서 지금 벌써 몇 년째야? 2년 넘게 아주 개미 지옥에 갇힌 것처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